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 그는 신들의 왕 제우스가 숨겨둔 불을 인간에게 전해준 대가로 코카서스의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는다. 불, 그것은 인간에게 문명을 선물한 에너지였기 때문이다. 이후 에너지를 선점하는 문명이 역사를 주도하기 시작하며 인류 문명은 에너지 사용에 비례해 발전한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세계는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의 시대다. 인류의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문명의 원천인 에너지가 국가의 패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래는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국가가 주도하게 될 것이며 에너지는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미래 국가 경쟁력인 에너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초의 에너지인 불과 함께 문명이 시작됩니다. 인류는 불을 사용하며 영양 섭취 능력이 향상되었고 놀라울 만큼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죠. 석탄과 증기기관은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후 오랜 기간 석탄은 인류의 핵심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석유는 단순히 동력을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넘어 산업의 큰 혁명을 불러옵니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초 재료이자 수많은 에너지 원료의 원천인 석유는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에너지, 바로 전기입니다. 1882년 에디슨이 전기를 상용화한 이후 수금기, 라디오, TV, 컴퓨터 등이 발명되며 전기 문명 시대가 활짝 열리죠. 이처럼 에너지의 역사는 곧 인류 문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이나 일을 하는 능력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 에너지.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와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에너지, 바로 화석 에너지인데요. 화석 에너지란 땅에 파묻힌 동식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온도와 압력을 받으며 만들어진 연료로 얻어진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이에 해당하죠. 오랜 세월 인류와 함께 해오며 문명을 발달시킨 화석 에너지는 최근 들어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그리고 한정된 매장량입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 화석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8위. 에너지를 많이 쓰는 만큼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는데 2011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였다. 2013년 채택된 IPCC 보고서는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할 경우 2100년 지구의 온도는 최대 4.8도, 해수면은 최대 82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간 1.7도씨 이상 더워졌는데 세계 평균이 0.74도씨인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맞물려 매장량이 한정된 화석에너지가 고갈돼가며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없고 고갈될 걱정이 없는 에너지. 인류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세계 각국은 화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청정한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의 에너지로 인식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로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만들고 있는 글로벌 도시들과 그 핵심 기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덜란드의 아메르스포르트시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의 도시라는 것이다. 아메르스포르트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거단지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프라이부르크 역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도시로 독일을 넘어 유럽의 환경 수도로 불린다.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입니다. 태양 전지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P형과 N형 두 종류의 반도체를 붙인 구조네요. 두 종류의 반도체에 태양광이 닿으면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와 홀이 더욱 늘어나고 N형 안에 있는 전자가 P형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때 두 종류의 반도체를 회로로 이어주면 전자가 회로를 지나 이동하며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죠.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를 모아 온수나 난방을 하거나 증기를 만들어 발전하는 원리입니다. 렌즈나 거울로 태양의 에너지를 모으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태양에너지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한정의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낀다든지 하는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또한 있습니다. 태양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보다는 더 높은 효율을 가지는 태양전지가 개발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효율 태양전지 그리고 저가 태양전지가 개발된다면 국내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 내리는 겨울에도 수십 개의 풍력 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마을 펠터하임. 총 43개의 터빈을 통해 74.1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이곳의 전기요금은 타 지역보다 4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바람의 힘으로 날개를 돌리고 그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기는 날개, 발전기, 타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날개는 바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우리는 태풍이나 강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날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풍력 에너지 보유량은 현재 인류가 사용할 만큼 충분한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보다 효율이 높은 발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람이 좀 더 강한 바닷가에서 발전하는 방법, 해상풍력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해상풍력의 경우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 발전된 전력을 육지로 전송합니다.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유리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대관령과 제주도, 서남해 일대에서 돌아가고 있는 풍력 발전기가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주고 있답니다. 오스트리아 귀싱은 1990년대 초부터 화석연료에서 100% 독립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유채와 폐식용유, 나무와 가축 분뇨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바이오 에너지로 100% 에너지 자립에 성공한 귀싱 모델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식물도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풀이나 나무로부터 전기, 열, 그리고 자동차 연료 같은 것을 생산을 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품질에 맞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전환하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래가 되면 이런 바이오 에너지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키운 나무를 이용해서 자동차 기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열이나 전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나온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이 먹어서 이런 친환경 자연 속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 화석 연료를 모두 수입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잘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덴버에 가면 수소 에너지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수소 버스와 만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의 핵심은 수소 연료 전지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 장치가 연료전지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에 2013년 현대자동차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해서 유럽 나라들에 수출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연료전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에너지와 환경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친환경 고효율 발전 장치로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이며 향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정말입니다. 쓰레기도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함량이 높은 쓰레기, 즉 폐기물을 이용해서 고체나 액체 연료로 만드는 원리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산이 많은 곳에서는 마그마가 지하의 얕은 곳까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곳은 지하의 온도도 높습니다. 이 땅속의 온도를 이용해 냉난방을 하거나 증기를 이용해 발전하는 원리, 바로 지열 에너지인데요. 실제로 전라남도 장성군의 성산 종돈장에서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해 대지를 사육한답니다. 하루 3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노량진 배수지. 암사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노량진 배수지로 흘러오는데 두 곳의 높이 차이가 25m에 이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은 수차를 돌아가게 하고 수차와 연결된 발전기를 작동시키며 전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력 에너지의 원리랍니다. 이 밖에도 무한한 에너지의 보고인 바다에서는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활용한 파력 발전, 조수간만의 차를 활용한 조력 발전,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한 조류 발전 등이 가능하고요. 석탄 연료를 액체화해서 유해한 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석탄 가스화 기술도 미래의 에너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답니다.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란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원자의 원자핵을 깨뜨릴 때 나오는 열 에너지로,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화석 에너지와 비교하면 놀라울 만큼 경제성이 뛰어나고 발전 단가가 저렴하며 연료비가 상승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IEA의 2012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씨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에는 2009년 대비 이산화탄소를 50% 정도 감소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고효율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고성능 고효율 엔진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중입니다. 건물 분야에서도 고효율 가전제품과 고효율 조명을 활용하고 고효율 친환경 단열재 활용 기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관리에 앞장서고 있으며 산업 분야에서도 전동기, 열 교환기 등을 활용하며 에너지 효율 최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관리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네, 에너지 저장 장치란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즉 전력 사용이 적어 남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에 공급하여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전기 요금이 저렴할 때 저장하였다가 비쌀 때 공급하면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또한 풍력 및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적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에너지 생산량에 맞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적재적소에 맞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죠. 2014년 2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된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에너지 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주축으로 하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 기술과 인력 양성이 향후 대한민국을 책임질 성장 동력이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입니다. 에너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국가에서는 에너지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청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에너지 기술의 R&D 방향을 수립하고 국가 에너지 R&D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더불어 에너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에너지 지식 나눔 봉사단을 찾아주세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에너지 기술을 전공한 학생들로 구성된 에너지 지식 나눔 봉사단은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들이 에너지 전문 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관련 지식을 전달하며 멘토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